여기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수요가 적은 곳들, 빌라, 나홀로 아파트,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 요거 나쁜 투자 상품일까요? 아니요, 이거 되게 좋은 상품들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집 살 때 요것만 조심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은 잘 될 곳 말고 잘 된 곳을 사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 사야 돼요? 어떤 집 사면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야,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야, 빌라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나홀로 아파트 사면 안 돼. 재개발이나 지주택 같은 거 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집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집에도 충분히 인프라도 괜찮고 교통도 좋고 괜찮아, 살기도 좋고 시스템도 되게 괜찮아. 근데 이걸 왜 사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는 거는 괜찮은데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것도 아니야. 꾸준히 얘들도 같이 올라가.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6월 달에 이사를 가서 팔아야 돼요. 이쪽으로 회사가 옮겨가기 때문에 6월까지는 팔아야 돼. 근데 6월까지 팔 수가 없어. 왜? 살 사람이 적거든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고 팔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데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가 적어요. 살려고 하는 수요가 적어. 사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파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 6월 달까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1월에 내놨는데 6월까지 안 팔려요. 단지가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그 아파트들, 이런 데들은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 4개월이면 거의 팔거든요. 가격을 내가 되게 높게 올려놓은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팔려요. 근데 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소에 팔리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놔야지 팔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잘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언제 이게 개발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여기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평균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수요가 적습니다.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고 하면은 요 수요가 적은 곳만 피하더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단지들, 이런 거거든요. 요즘에 그거 되게 많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재지정하면서부터 되게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내가 잠시를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 샀어. 그러니까 마포라든지 뭐 성북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사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대. 가파르게 올라간 데도 있어.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강남, 잠산, 대청 애들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상승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 사지 말라가 아니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상승지랑 가격이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송파, 강남, 서초, 야 너네들 전부 다 묶을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너네들은 투자자들한테 팔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올라간 곳이 마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과천, 이런 곳들이 막 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면 돼요. 이게 제가 방송이니까 단지를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마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 가격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잠실에서 좋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 가격에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내가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면은 둘 중에 어떤 걸 살까? 잠실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왜? 잠실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마포가 좋아서 진짜로 마포가 산 게 아니라 여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거였는데 잠실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붙었어. 그러면은 잠실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 사야 될 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은 흥분해.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샀네? 요것도 나갔네? 여기도 팔렸네? 이러면서 흥분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사게 돼요.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사게 됩니다.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축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은요 결국에는 지리적인 가치의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더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상급지에 가격이 붙었거나 다른 이유는 없는데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이런 것들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이 많은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용적률이 높지만 재건축 호재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호재가 된다, 아니면 여기는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거다, 아니면 개발을 해 가지고 호재가 생긴다, 뭐 교통이 편리해진다, GTX역이 뚫린다, 아니면 여기는 기업이 들어온다, 야, 삼성 들어온다잖아, 하이닉스 들어온다잖아, 이런 데들. 그러니까 기대, 뭔가 현재 이루어진 건 없지만 앞으로 된다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곳들은 주의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거든요. 재건축이 되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재건축이 안 되는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의가 안 됐어,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 그러면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우리 아파트가 한 5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담금을 4억 내라고 하면은 이게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할 만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는 곳, 뭔가 사업의 진행은 되지 않았는데 기대감만 있는 곳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도 있겠죠. 목동 1에서 3단지 더 뜨거워진다. 이건 이제 좋은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총상향 이슈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용 88제곱미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 집을. 근데 재건축한 다음에 만약에 전용 84제곱미터를 분양받게 되면은 4억 7,285만 원을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비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죠. 전용 99제곱미터 똑같은 평수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2억 3,226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사비가 아무리 비싸도 사업을 할 만하겠죠. 왜? 내가 내는 돈 없이 아파트는 새 걸로 되는데 돈을 돌려받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돈도 돌려받고 공사비 부담도 없고, 그러면 이런 건 다 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여기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거든요. 여기서 거리뷰로 한번 보면 그래. 여기 대부분 어떤 아파트냐면은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30층 되고 35층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신시가지 아파트 여기가 모두 5층은 아니에요. 뒤로 가면은 10층, 15층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은 5층짜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공사비가 아파트를 팔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좋은 곳이겠죠. 이런 사업성이 있는 곳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용적률도 낮고 지어봤자 내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은 아파트들, 이런 곳들은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예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재건축이 되면 돈 번다,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얘기라든지 기대감들, GTX 뚫리면은 뭐 여기는 뭐 개벽한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보면요, 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는데 앞으로 좋아진다 카더라 그런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질 거니까 미리 사나. 미리 사는 거는요 괜찮아요, 좋아. 근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에 대한 성견지명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기대감으로만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곳을 사야 되는 거지 좋아질 곳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수요가 적은 곳들, 빌라, 나홀로 아파트,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 요거 나쁜 투자 상품일까요? 아니요, 이거 되게 좋은 상품들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내가 오른 다음에 잘 팔기만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들이 이거예요.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개발되면 되게 좋죠. 전부 다 빌라 있었는데 재개발 해가지고 아파트로 만들게 되면 가치가 훨씬 올라가죠. 분양권만 하더라도
비싸져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이게 나쁜 상품이라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상품인데 내가 샀을 때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 세 가지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가 적은 곳, 그리고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상급지보다 올라간 그런 아파트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대감이 많이 있다, 앞으로 여기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곳들, 이런 데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집을 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집 살 때 요것만 조심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잘 될 곳 말고 잘 된 곳을 사는 게 좋아요. 이미 잘 됐어, 꽤 괜찮아, 근데 좀 비싸, 하지만 내 수중에 있는 금액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지고 올라간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